안녕하세요, 바론입니다.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콕스에서 블랙펄 다이킷을 보내주셔가지고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조립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몇몇 가지 팁도 드리고 AR87과 비교도 해볼 겸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조립하기 전에 이 구성품들부터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비싼 제품답게 박스도 엄청나게 큼지막합니다. 글씨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저는 샴페인 골드 색상으로 선택을 했고요.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보자면 안에도 똑같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개봉! 내부의 구성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제품 보증서 한 장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이킷 제품이다 보니까 스테빌이라든지 기판을 전부 다 조립을 해야 돼요. 그런 사용 설명서도 적혀 있고요. USB C 타입 케이블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체리식 스테빌. 이게 장착할 수 있는 스테빌 말고도 여분으로 조금 더 들어있다고 하니까 뭐 중간에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우징을 결착시켜주는 나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나사 잃어버리면 조립 못하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하우징이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키보드 브러쉬랑 키캡 리무버 그리고 미끄럼 방지 고무가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구성품들은 다 제껴두고 우선은 가장 중요한 하우징 색상 그리고 기판, 키보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부 하우징입니다. 전체적인 색깔은 전부 다 똑같고요. 어차피 알루미늄 재질이다 보니까 이 상부 하우징의 무게도 엄청나요. 이 뒤편을 보시면 뒤편까지도 색상이 잘 입혀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보면 있겠지만은 크게 뭐 찍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인디케이터 LED가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샴페인 골드 색상이라고 하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화이트 실버에다가 골드 혹은 구리색을 섞은 그런 좀 애매모호한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골드 색상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실망할 수 있을 듯한 그런 색상인 것 같고요. 이 키보드는 뭐 풀알루 키보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강판도 알루미늄이고 두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색상을 보면 일체감이 굉장히 좋죠. 보강판이라든지 하우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색상이 똑같기 때문에 조립을 하면 굉장히 이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PCB 기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판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 LED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5핀 스위치까지 장착이 가능한 핫스왑 기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납땜을 하지 않아도 그냥 스위치만 장착해 주시면 사용할 수 있는 AR87과는 좀 다른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이제 흡음재가 한 장이 들어있는데 흡음재가 굉장히 얇습니다. 종이 한 장까지는 좀 오바인 것 같고 종이 한 5장 정도 합쳐놓은 듯한 그런 건데 일단은 이 키보드의 하우징에 밑편에 빈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거를 끼워주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 흡음재의 역할은 흡음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기판과 이 하우징이 만났을 때 쇼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루 하우징이라 쇼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현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이 더욱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흡음 작업을 좀 더 빡세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네이버에 키보드 흡음재를 검색을 하시던지 아니면 신슐레이터를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슐레이터는 좀 두꺼워서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우징도 간단하게 보여드려 봤는데 지금은 조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키보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할 작업은 바로 스위치 윤활 작업입니다. 제가 윤활할 스위치는 체리 갈축 순정 모델인데요. 최근에 제가 스프레이 윤활을 소개해드리면서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스프레이 윤활로 끝낼까?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넌클릭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윤활을 좀 과하게 하게 되면 넌클릭 특유의 그 걸림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넌클릭에는 이제 스프레이 윤활 추천을 안 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체리 갈축에 스프링 윤활을 해주고 필름 작업만 해줄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에 좀 섞어기는 느낌도 좋아하고 체리 갈축의 슬라이더를 만져보니까 공장 윤활이 미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더 윤활은 스킵하고 이렇게 필름 작업과 스프링 윤활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위치 윤활 하기 위해서는 간이 윤활 방법이 아닌 이상 이렇게 스위치를 다 분리해 줘야 됩니다. 제가 사용한 윤활 툴은 이 10,000원짜리 윤활 툴이에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없더라도 핀셋 같은 도구만 있으면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구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스프링 윤활을 하도록 할 텐데 스프링을 모두 분리해서 이런 작은 지퍼백에 담아주세요. 두 번째로는 이 지퍼백 안에 윤활제를 넣어줄 차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루브 스프레이를 사용하지만 집에 크라이톡스 103이라든지 와코즈 등등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너무 점도가 높은 윤활제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변에 튀지 않게 잘 해주시고 이렇게 슈퍼루브는 겁나게 튀기 때문에 바깥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한 크라이톡스 같은 경우는 한 5방울 정도 넣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엄청나게 많이 뿌려주고 어차피 키친타올 위에 올려둘 거라 좀 더 뿌려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퍼백을 잠가주고 이대로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면 윤활제가 안에서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윤활이 됩니다. 조금 더 균일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뭐 스프링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붓으로 발라준다든지 그런 방식을 해도 되겠지만, 이 스프링 윤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해줘도 대부분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봉지 윤활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충분히 흔들었다 싶으시면 이제 너무 많이 도포됐을 수가 있으니까 이 키친타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 묻어있는 윤활제가 자연스럽게 키친타월로 빠지면서 균일하게 윤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키보드에 장착을 해주려면 하나하나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핀셋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스프링을 분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볼 스위치 작업은 필름 작업인데요. 이 스위치를 분리할 때 여기에 유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스위치 사이사이에 유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격을 이 스티커가 잡아주면서 스위치가 딱 맞물리게 되면서 조금 더 키감이 정갈해지고 잡소리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뭐 이 필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윤활 작업에서 필수는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 윤활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하여 이 필름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윤활을 하실 때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키감을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필름 작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 윤활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해주기만 하면 끝인데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선 스위치 하부 하우징에 이렇게 필름 한 장을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윤활된 스프링을 하나 올려주고요. 그리고 슬라이더를 위에 올려줍니다. 이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윤활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부 하우징까지 장착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필름이 보이시죠? 이렇게 저희 스위치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작업은 바로 스테빌 조립인데요. 스테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립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블랙펄 같은 경우에 스테빌에 유격이 존재한다고 해서 제가 테이핑 작업을 한번 해주도록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테이프가 없어서 이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뜯기지 않고 잘 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테이프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커는 한쪽에 2개씩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위쪽이랑 이 옆에 쪽 붙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유격을 잡아둔 상태이고요. 얘는 안 잡아둔 상태인데 얘를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유격이 생겨가지고 스테빌이 움직이죠.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스티커 2장 붙여준 스테빌 같은 경우에는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인 스테빌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테빌 유격을 다 잡았다면 그 다음은 윤활을 해줄 차례인데요. 아무래도 다이키 제품이니까 윤활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윤활은 필수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구리스를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라이톡스 107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우선 이 철심 양쪽 부분을 윤활해 주도록 할 텐데요. 이 철심 끝부분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활제에다가 끝부분만 담갔다가 빼주시면 됩니다. 좀 털어주시고요. 그리고 스테빌 부품과 철심을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끝인데요. 그리고 아까 유격을 잡아둔 보강판에 스테빌 부품을 장착해주면 끝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때 이 테이프 부분을 너무 두껍게 하고 보여드렸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스테빌 부품 정도만 가릴 정도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강판이랑 비슷한 색깔이라든지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야 외관을 봤을 때도 굉장히 더 깔끔하겠죠. 스위치와 스테빌까지 튜닝을 모두 끝냈다면 조립 설명서에 적힌 대로 하우징을 조립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나사의 모양이 전부 다르니까 조립 설명서를 꼭 참고하셔서 조립하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흡음재를 제거하고 신슐레이터를 넣었는데 흡음재를 너무 두껍게 넣게 되면 기판이 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기판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흡음재 교체 작업을 해주면 더욱 정갈한 키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키보드 조립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 정도 조립했으면 거의 다 끝난 것이겠죠. 바로 아까 작업해둔 스위치랑 키캡을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할 텐데, 키캡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EPBT ABS 키캡 블랙 이색 키캡을 장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길고 긴 사투 끝에 전부 조립을 마쳤습니다. 우선 AR87과 블랙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하우징 디자인,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사이드 LED가 있기 때문에 움푹 파여 있고요. 블랙펄은 사이드 LED 없이 이렇게 위쪽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펄 같은 경우에는 SMD LED가 기판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LED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AR87은 기본적으로 LED가 달려있지 않아서 LED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LED를 다르셔야 됩니다. 지금 블랙펄을 보면 이 ESC랑 이 부분들만 LED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사용한 스위치에 이 하우징이 검정색이라 LED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가지고 LED가 달린 기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위치를 끼우게 되면 LED가 투과될 수 없으니까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투명 뚜껑이라든지 우유 색깔, 반투명 색깔의 스위치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타건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AR87 같은 경우에는 신신흙 풀 윤활 스위치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튜닝을 해둔 상태입니다. 블랙펄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그대로 튜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얘는 풀 윤활 제품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 윤활을 안 했기 때문에 턱어김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은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점을 감안하고 바로 타이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AR87의 그 단단한 맛은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블랙펄 제품이 300g 정도 가볍기도 하고 아무래도 킥스왑 제품이다 보니까 기판과 보강판 사이의 간격이 얘보다는 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울림이 느껴지는 반면 AR87 같은 경우에는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정갈한 느낌을 전달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 블랙펄 키감이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2.6kg의 굉장히 무거운 키보드이고 여타 알루미늄 키보드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키감을 보여주고요. 아무래도 AR87 같은 경우에는 풀윤활 흑축이기도 하고 OSA 키캡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통통 튀면서 조각거리는 소리를 들려주는 듯하고 블랙펄 같은 경우에도 키감을 느껴보고 살짝 놀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체리 갈축이 좀 애매하게 느껴져서 별로 싫어하는데 필름 작업을 해주고 스프링 작업을 해주니까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이 구분감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알러하우징에는 개인적으로 리니어 스위치가 더 잘 어울리는 듯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정색 블랙이색 키캡을 장착을 했는데 이 샴페인 골드 색상이랑 엄청나게 잘 어울려요. 진짜 키캡을 끼우자마자 와 진짜 이쁘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색깔이 블랙이랑 의외로 엄청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LED를 켰을 때에도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고 아까 LED 광량을 살짝 봤는데 엄청나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과가 안 되는 키캡을 장착하더라도 LED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LED가 없는 AR87에 비해서 사이드 LED는 없지만 이렇게 스위치 LED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AR87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납땜을 할 줄 알고 풀윤활 하시겠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유용하고 완벽한 키감을 만들 수 있는 키보드라면 이 블랙펄 같은 경우에는 킥스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위치를 빼가지고 윤활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스위치 LED가 달려있기 때문에 AR87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달지 않아도 이렇게 다양한 RGB LED를 즐길 수 있습니다. 키감을 선택한다면 AR87, 활용성을 생각한다면 블랙펄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 제품 모두 워낙 가격이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뭐 둘 다 구매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알루 키보드를 이 두 제품 중에 고민하고 있었다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이었고요. 이 블랙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타건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그 올라갈 타건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